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 55이죠. 대기업 인사팀 차장으로 일한 지 벌써 23년째입니다. 새벽 1시 거실 불을 켰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급여 명세서를 보며 한숨이 나왔죠. 임금 피크제가 2년 후면 시작됩니다. 그럼 월급이 30% 줄어들어요. 여보, 또 앉아? 남편 민호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58빈 민호는 10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히 벌이는 시원찮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또 회사 걱정이야? 당신은 능력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민호의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민호가 사업으로 3억을 날렸을 때 제가 다 감당했어요. 대출 갚고 아이들 학비 대고 생활비 벌고. 그때부터 저는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었죠. 큰아들 준혁이는 29인데 대기업 인턴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될지 불투명해요. 딸 지연이는 26, 2년째 취업 준비 중이죠. 둘 다 아직 제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예금과 적금을 합쳐 2억 8천, 퇴직금 예상액 1억 5천, 총 4억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대출 잔금 5천을 빼면 실제로는 3억 8천이죠. 이걸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나. 국민연금은 월 11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엄마, 물 마시러 나왔어. 딸 지연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늦게까지 뭐 했어? 자소서 쓰고 있었어. 엄마는 또 잠 안 자고? 응. 엄마 걱정 말고 너나 챙겨.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퇴직까지 7년.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 결혼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하죠? 다음 날 토요일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강남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언니들,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친구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 작년에 원룸 건물 하나 샀거든. 월세가 매달 400씩 들어와. 대박. 나도 오피스텔 2채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더라. 전업주부였던 친구들이었어요.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건물주라니. 수진이는 어때? 회사 다니니까 여유 있겠네? 갑자기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아, 나는 그냥 월급쟁이지 뭐. 에이, 차장까지 했으면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냐. 요즘 부동산 투자 안 해? 아직은 그냥 적금이랑 예금만. 친구들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아, 지금이라도 시작해. 은행 이자로는 절대 노후 준비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전업주부 친구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회 어땠어? 응, 좋았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이야? 나도 당신 표정 보면 알아. 또 뭔가 하려는 거지? 10년 전 사업 실패의 기억이 민호를 조심스럽게 만든 거죠. 민호 씨, 당신이야 사업 망했지만 나는 달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 뜻 없어.
그냥 나는 좀 더 신중하게 할 거란 말이야. 당신이 신중하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부동산은 위험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당신 사업이랑 부동산 투자는 다르잖아. 냉정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의 상처받은 표정이 보였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여성 부동산 투자 카페를 검색했죠. 수많은 성공 후기가 보였어요. 40대 워킹맘, 오피스텔 투자로 월급보다 많은 수입. 전업주부에서 5채 건물주가 된 비결.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해야 해. 민호처럼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새벽 3시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건물주가 된 제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여성 부동산 투자 카페에 가입 신청을 했어요. 곧바로 승인이 떨어졌죠. 게시판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고급 카페에서 찍은 인증샷. 해시태그는 여성 건물주, 경제적 자립, 파이낸셜 프리덤이었어요. 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옆자리 여직원이 제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차장님, 부동산 관심 있으세요? 아, 응. 그냥 좀 알아보는 중이야. 저희 엄마도 작년에 오피스텔 사셨는데 진짜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사는 박미경, 45세 워킹맘 출신 건물주. 5년 만에 10채를 보유했다고 쓰여 있었죠. 신청해야겠다. 바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강남역 근처 세미나장에 도착했어요. 10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반짝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죠. 강사 박미경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화려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년 전만 해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투자, 실수, 성공까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여성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꼼꼼하고 관리를 잘하죠. 실제로 제 주변 여성 건물주들은 모두 성공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중개업자들이 상담 부스를 차렸습니다. 저는 한 부스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앉으세요. 어떤 물건을 찾으세요? 수익형 부동산이요. 안정적인 걸로요. 중개업자는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은희 대표. 요즘 여성 건물주들 정말 많아요. 관리도 꼼꼼하시고 세입자들한테도 인기 좋으시거든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마침 딱 좋은 매물이 있어요. 신촌 근처 오피스텔인데 대학가라 수요가 탄탄합니다. 정 대표가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된 오피스텔, 총 15세대. 매매가 11억.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전세가 이미 5세대 들어와 있거든요. 전세금이 총 5억이에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6억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정확하세요. 이게 바로 갭 투자죠. 나머지 10세대도 금방 채울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돈 2억 8천에 대출 3억 2천. 충분했어요. 월세는 한 세대당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 15세대 다 차면 월 600만 원의 수입이죠. 이거다.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나 건물 하나 사려고. 포크를 들던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오피스텔이야. 투자용으로. 수진아, 제정신이야? 퇴직도 안 했는데 무슨. 지금이 기회야. 전세 끼고 사는 거라 리스크도 적어.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수진아, 나 10년 전 생각 안 나? 그때 나도 그랬어. 기회라고 생각했지. 당신이랑 나는 달라.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아, 그 말 좀 그만해. 나도 사람이야. 미안해.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할 거란 말이야. 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집은 건드리지 않아. 걱정 마.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에 갔어요. 대출 상담을 받았죠. 차장님, 재직 증명서 보니 안정적이시네요. 3억 2천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승인을 받고 나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정 대표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 대표님. 이제 진짜 건물 주세요. 건물주. 그 단어가 달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말했어요. 계약했어. 정말 했구나. 응. 이제 우리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 민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나는.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날 밤 오피스텔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건물을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빈방 10개 중 7개의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월세 세입자 7명에 기존 전세 세입자 5명. 총 12세대가 찬 셈이죠. 통장을 확인하는 게 매일 아침 일과가 됐습니다. 월세 280만 원이 입금됐어요. 일하지 않고 받는 돈. 이 달콤함이란. 엄마, 기분 좋아 보여. 아들 준혁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응. 요즘 좀 괜찮아. 건물 일 잘 되고 있어? 그럼. 월세도 잘 들어오고. 준혁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대단해. 나도 나중에 건물주 되고 싶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더 높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여직원들이 제 주변에 모였죠. 차장님, 건물 사셨다며요? 응. 그냥 작은 오피스텔이야. 대단하세요. 저희는 월세 살기도 빠듯한데. 차장님 비결이 뭐예요? 여직원들의 부러운 눈빛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저녁에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여성 부동산 카페에 첫 후기를 올렸어요. 45세 워킹맘, 첫 오피스텔 투자 성공. 월세 280 시작합니다. 사진도 함께 올렸죠. 건물 외관과 통장 입금 내역. 해시태그는 여성 건물주, 경제적 자립, 파이낸셜 프리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부럽습니다. 관리 팁 공유해 주세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카페 운영자에게서 쪽지가 왔습니다. 여성 건물주 정기 모임에 초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담동 브런치 카페에서. 설렜습니다. 성공한 여성들과의 만남이라니. 토요일 오전 청담동 카페에 도착했어요. 10명 정도의 여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신입이시네. 환영해요. 저는 김소희예요. 김소희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어요. 소희 언니는 건물 몇 채 가지고 계세요? 나 아파트 3채, 오피스텔 2채. 그냥 이 정도. 다른 여성들도 비슷했습니다. 최소 2채 이상씩 보유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첫 투자세요? 네. 오피스텔 하나요. 오, 시작이 좋네요. 첫 건물이 제일 중요해요. 브런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공담, 수익률, 투자 노하우. 모든 게 화려했어요.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요. 같이 가실래요? 제주도요? 네. 건물주 워크숍 겸 거기서 또 정보 교류하고. 좋아요.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들의 일원이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 보여. 괜찮아? 응? 바쁜 건 아닌데. 맨날 건물 이야기만 하시잖아.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시고. 지연아, 이게 다 너희 위해서야. 나중에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지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나는 그런 거 안 봐라.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대화를 끝내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차장님, 저도 부동산 투자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래. 뭐가 궁금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도 돈 좀 모았는데. 저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갭 투자, 수익률 계산, 입지 선정. 마치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역시 차장님. 저도 해볼게요. 후배가 가고 나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다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어. 더 이상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야. 휴대폰으로 건물주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새 게시물을 올렸죠. 월세 첫 달 후기. 280만 원 입금 완료. 이 기분 정말 좋네요.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정받는 느낌. 중독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달콤함이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곧 현실이 제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건물을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에어컨이 안 나와요. 완전히 고장난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컨 수리업체를 불렀어요. 기사가 점검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수리가 아니라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요. 10년 넘은 제품이라.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한 대당 120만 원 정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대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사이 5대가 고장났죠.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달치 월세 수입이 한 번에 날아간 셈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새 오피스텔이 3개나 지어졌어요. 모두 신축이었죠. 빈방 3개가 6개월째 비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옆 건물은 가전제품 다 넣어준다는데요. 7층에 사는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가전제품이요? 네. 드럼 세탁기, 큰 냉장고, 에어프라이어까지요. 그리고 무선 청소기도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월세를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 친구도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결국 월세를 4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월 수입이 28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었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240만 원. 관리비와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어? 건물 일 때문에.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전세 세입자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사장님,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 해요. 5층에 사는 신혼부부였습니다. 갑자기요? 아이가 생겨서요.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해서요. 재계약은 안 되나요? 죄송해요. 이미 다른 집 계약했어요. 전세금 1억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죠?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 450만 원.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고객님,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거의 안 붙는데 괜찮으세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적금으로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7천은 어떻게 하죠?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나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오빠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7천만 원. 뭐? 7천? 수진아, 무슨 일이야? 건물 전세금 돌려줘야 해서. 수진아, 너 설마 무리한 투자한 거 아니야? 오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곧 갚을 수 이기십 이제 시도 재개속 편집어. 수진아, 미안하다.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오빠, 제발. 정말 급해. 정말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떡하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호가 보였어요. 수진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민호 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7천.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민호 씨한테 뭐가 있어?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민호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수진아, 내가 철물점 정리하면 5천은 나와. 그럼 가게는 어떡하고? 당신이 더 중요해.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 10년 전에 당신이 나를 지켜줬잖아. 그날 밤 딸 지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취업됐어. 정말? 응. 중견기업인데 연봉 3천이야. 기뻐해야 하는데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연이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축하해, 지연아. 엄마, 그런데 뭔가 힘든 일 있지? 나 도와줄 수 있어. 아니야. 없어. 엄마, 나 어른이야. 말해봐. 정말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지연이가 나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딸의 취업 축하금을 보증금에 써야 하나. 다음 날 은행에 또 갔습니다. 추가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고객님, 현재 부채 비율이 높아서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럼 신용 대출은요? 가능은 한데 금리가 연 9%예요. 9%? 살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겨우 7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신용대출 5천과 민호가 가게를 정리해서 마련한 2천. 신혼부부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달 추가 이자 50만 원이 더 나가니까요. 그날 저녁 여성 건물주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게시물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올릴 수 있는 내용은 없었죠. 오히려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주 모임 선배님들, 요즘 힘드신 분 있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저도요. 공실 늘어나서 힘들어요.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사정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건물주의 삶일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전세 세입자였어요. 사장님, 저희도 내년 3월이 전세 만기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재계약 안 할 예정이에요. 또 1억.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산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업무 중에도 건물 생각만 났죠. 차장님, 이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 응. 알겠어. 서류를 받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후배가 다가왔어요. 예전에 투자 조언을 구했던 그 후배였죠. 차장님, 저 오피스텔 계약했어요. 조언 덕분에요. 그래, 잘 됐네. 차장님 건물은 어때요? 수익 좋으시죠? 거짓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응, 뭐. 그럭저럭. 부럽다. 저도 차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후배가 가고 나서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니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연이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건물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여. 요즘 표정 봐. 잠도 제대로 못 자시잖아.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건물 팔자. 팔면 손해야. 3억은 손해봐. 3억 손해보더라도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아들 준혁이도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정규직 됐어. 이제 내가 보탤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고마워. 하지만 엄마가 시작한 일이니까 엄마가 책임질게. 그날 밤 또 전세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3월 말이 만기인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시죠? 저희도 이사 준비해야 해서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1억. 또 어디서 구하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했어요. 부채 비율이 한계를 넘었다고 했죠. 딸 지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취업 축하금 500만 원 받았어. 이것 써. 지연아, 안 돼. 엄마, 나 어른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 돈인데. 우리 가족 돈이지. 지연이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울지 마. 같이 해결하면 돼. 다음 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민호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같이 하는 거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2억이 나왔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우리 집마저 위험해진 거죠. 일주일 후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데 동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힘들다더라.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대. 맞아. 공실도 많고.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 건물주 카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화려한 게시물들을 볼 자신이 없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민호처럼 실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우리 집까지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휴대폰으로 건물 시세를 검색했어요. 11억에 샀던 건물이 이제 9억도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9억에 팔면 2억 손해. 거기다 그동안의 적자 1억 5천. 총 3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죠.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팔자. 이제 한계야. 알겠어. 당신이 결정한 거면 따를게.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괜찮아.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면 돼.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희 대표였죠.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건물 팔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9억이요. 11억에 사셨는데 9억이면 손해가 크시네요. 알아요. 그래도 빨리 팔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매물로 내놓은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동안 몇 명의 구매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터무니없는 가격만 제시했죠. 8억에 살게요. 7억 5천이면 바로 계약할게요. 점점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9억에서 8억 5천으로 결국 8억까지 내렸어요. 정은희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8억에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현금 거래래요. 현금이요? 네. 대출 없이 바로 결제하겠대요. 빨리 계약하자고 하시는데요. 망설였습니다. 11억에 샀던 건물을 8억에 3억 손해였어요. 사장님, 요즘 시장 보면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약 진행하죠.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참을 멈춰 섰어요. 2년 전 이 자리에서 건물을 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팔았어. 8억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손해가 얼마야? 아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3억? 거기다 그동안 적자까지 합치면 4억 정도. 평생 모은 돈이. 응. 다 날렸어. 민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딸 지연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어. 우리가 있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 가족이니까. 다음 날 모든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어요. 집 담보 대출도 정리했죠.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회사 후배가 찾아왔어요. 예전에 투자 조언을 구했던 그 후배였습니다. 차장님, 저 요즘 건물 관리 때문에 힘들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후배님, 사실 나도 실패했어. 네. 건물 팔았어. 큰 손해보고. 후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장님, 그게 무슨. 미안해. 그동안 거짓말했어. 사실 처음부터 힘들었거든. 차장님, 부동산 투자 생각보다 어려워. 신중하게 해.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후배가 가고 나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 저녁 민호와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이었죠. 민호 씨, 10년 전에 내가 한 말 기억나? 무슨 말? 당신이랑 나는 다르다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기억나? 미안해. 결국 나도 똑같았어.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때 내가 실패했을 때 당신이 지켜줬어. 이번엔 내가 지킬게. 고마워. 우리 이제 욕심내지 말고 소박하게 살자. 응, 그게 좋겠어. 2주 후 재정 설계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전문가와 마주 앉았어요. 고객님 상황을 보니 지금부터라도 안전하게 준비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월 80만 원씩 연금 상품 넣으시고 퇴직금 받으시면 안전한 예금으로 관리하세요. 수익률은 낮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퇴직했어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편해 보여.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마음이 편하니까. 예전에는 맨날 불안해하셨잖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무모했어. 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 맞아. 그때 실패하지 않았으면 계속 욕심만 냈을 거야. 엄마,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건물주의 꿈은 사라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화려한 투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꾸준한 저축, 신중한 계획, 그리고 가족의 사랑. 여성 건물주 카페는 탈퇴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 대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주말마다 산책을 나가고 함께 밥을 먹고. 이게 진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회사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차장님, 저도 건물 팔았어요. 차장님 말씀 듣고 결정했어요. 잘했어. 손해 많이 봤어? 좀 봤지만 차장님처럼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정리했어요. 감사해요. 다행이다. 앞으로는 안전하게 준비해. 네. 차장님 덕분에 배웠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구나.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2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욕심내지 마. 화려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 진짜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어. 하지만 경험하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실패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 준비의 왕도는 없다는 걸. 꾸준함과 신중함,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걸.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수진아,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행복해. 나도.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었던 이수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진짜 행복한 이야기.